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데일리안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 의혹 수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어떤가? 이재명이는 자기 자신이 정치 보복이다, 뭐 정치 탄압이다 하고 민주당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짠가? 그게 진짠가? 정치 보복인가? 이재명의 의혹이 정치 보복인가? 대장동이 정치 보복인가? 백현동이 정치 보복인가? 성남 FC가 정치 보복인가? 쌍방울이 정치 보복인가? 국민들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민심을 한번 어떻게 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알아본 그러한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민심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정치 보복이니 이재명의 그 범죄 의혹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 데일리안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곧 출석할 예정인데,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에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의혹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별별 의혹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이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은 이외에도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뭐 앞으로도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몇 차례 더 이제 검찰 출석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방탄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민주당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방탄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국정입니까? 그게 입법부 임무입니까?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러면 좋다. 정치 탄압이냐? 야당 탄압이냐? 정치 보복이냐? 한번 알아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이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가요? 검찰이 적법하다. 검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다. 이런 의견이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보면 탄압받는 쪽, 뭐 이렇게 수사받는 쪽, 야당에 오히려 또 표를 갖다 이렇게 주는 법인데 국민들은 안 좋습니다. 이재명에게 안 좋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조사를 쭉 해보니까 48.6% 대 39.9%. 18일, 19일 조사. 한국리서치는 47.7%, 그 다음에 44.1%. 케이스 10 리서치가 57.1%, 36.3%. 여기에 지금 나온 이 여론조사 기관은 비교적 문재인 정부의 친화적인 그런 여론조사 경향을 띄었다고들 이렇게 흔히들 생각했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야당 탄압이라는 의견보다는 검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다,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자,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또 25일 발표된 YTN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말이죠.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다라는 답변이 53%입니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라는 응답은 33.8%입니다. 국민 여론은 수사 잘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가 적법한 거니까 수사나 잘 받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은 곧 그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국민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고 합당하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건 국민이 바라보는 지점이 그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 사실일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든가 야당 탄압, 여기에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게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이 이처럼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이 대표 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표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적다는 겁니다. 이 대표 말하면 저거 진짜야? 하고 물음표를 갖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발언만 봐도 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구태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건은 있죠. 자초지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천만에요. 이거는 무혐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무혐의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이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말 됩니까? 어디 거짓말할 때 가서 거짓말해야지 검찰에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구태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래 무혐의 받은 사건이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천만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국회 답변을 통해서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은 했지만 불송치 결정이란 건요 무혐의가 아닙니다. 검찰에 이렇게 안 넘기는 것, 검찰에다가 안 넘기는 것. 우리가 수사는 했는데 검찰에는 넘기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 후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경찰은 중간 단계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이란 것은 검찰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혐의 이거 결정하는 건 검찰에서 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검찰에 넘어오지도 않은 건데 불송치된 건데 그걸 가지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 한번 보십시오. 변호사 출신입니다. 법망을 잘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법을 잘 피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거짓말을 했어요. 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서지 국회 답변 안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검토 후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건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의 전국적인 무혐의 결정이다. 근데 무혐의 결정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혐의 한 적이 없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다 하고 잘라 말했습니다. 거짓말. 세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은 저 위에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서 단 한 푼도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돈 관계가 없다 이거죠. 부정한 청탁. 정당하지 못한 청탁과 결부돼 있나 없나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가 우리 뭘 어떻게 좀 해달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광고비를 줬다면은 그거는 제3자 뇌물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걸려있는 회사들이 몇 개나 이 굴지의 회사들 네이버 두산건설 많지 않습니까? 차병원 등등 큰 데들이 많은데 그들은 회계장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남시청에서 어떤
특혜가 나오고 뭐 페이버가 어떤 뭐가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대표가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삼자 뇌물죄 성립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접 돈 안 받았어도 그러니까 성남FC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돈을 받았다 하는 결과물로 볼 때 했으면 나는 이재명은 돈 안 받았지만 그건 삼자 뇌물죄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과 결부가 돼 있는지 관계가 돼 있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이 굴지의 회사들 두산이라든가 하병원이라든가 광고비를 수억씩 대는데 그 수억씩 되는 그 광고비를 그냥 아무런 대값이 그냥 푹푹 퍼줍니까? 글쎄요, 나는 그런 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소액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를 갖다 뭐 이렇게 후원했다든가 광고했다는 거 그거는 대가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억대가 억억 소리가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돈을 종이장처럼 기업들이 버린다는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널리 아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는 중견 변호사 출신입니다. 가히 법꾸라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법에 대해서는 매끌매끌하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을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니 우리들도 아는데 왜 자기가 구별을 못합니까? 제3자 뇌물죄는요 본인이 뇌물 수수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받은 게 뇌물이 아니라고요.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3자가 붙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발언 또는 글이었으므로 실수할 리가 없는데 그 진술서에다 그렇게 써놨다. 다분히 우호적인 여론 또는 검찰이 억지 수사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자신 결백과 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수사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정당하게 비판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법리에 근거해서 사실만 말해야죠. 더더욱이 그가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그가 중견 변호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게 뻔한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죠. 거짓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면 죄가 더 많아집니다. 그게 더 진실한 모습 아닙니까? 여론을 잠시 호도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심도 돌아서고 사건에 대한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우게 됩니다. 자,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끝장 아닙니까? 정치 생명 끝장이죠. 정치 생명 보존하기도 힘듭니다. 이기선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갖다가 이 데일리안에 기록을 했는데 이기선 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했던 이기선 씨가 말이죠. 이 글을 갖다가 제가 말한 설명 내용에 그와 같은 그 글을 갖다가 정교하게 쓴 건데 그걸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이재명 의혹 수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민심이 이재명 의혹 수사를 바라보는 민심이 바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다. 라고 한 국민이 많다는 다수를 점유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수사를 정당하게 해봐라 해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일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을 알기 위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를 지지하고 있는 목을 메고 있는 의원들, 막 공천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분들 말이죠.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있죠. 나중에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